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좋은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상대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심리학 연구와 실제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5가지 핵심적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베푸는 태도 관찰하기. 상대방의 진짜 성격을 알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친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음료를 따라주는 간단한 행동을 시도해 보세요. 이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정중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여기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은 상대방에 감사하는 마음과 배려심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작정 큰 것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부담 없는 친절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바쁜 상황에서 간단한 도움을 제안하거나 길을 안내하는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반복적으로 관찰하면 상대방의 성격적 패턴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푸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반복적인 패턴을 이해하려면 여러 상황에서 그들의 반응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친절뿐만 아니라 의외의 도움을 제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사건들이 사람들의 진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화가 났을 때의 모습 관찰하기. 인간은 평소에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 하지만 화가 났을 때 그 가면이 쉽게 벗겨집니다. 화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은 그들의 감정 조절 능력과 진짜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일이 꼬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대방이 짜증을 내며 타인을 비난하는가 아니면 실수를 수용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 노력하는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 일하거나 가까이 지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을 조절하며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난 상황 이후의 태도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감정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감정적으로 남아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행동은 상대방의 성숙도와 관계 회복 능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관찰하기. 스트레스 상황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중요한 환경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을 잃고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마감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풀거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자신도 힘들지만 동료들에게 도움을 제안하며 팀워크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지는 행동은 그 사람이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성격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 한 번의 반응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누구나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입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회피하거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관찰하기. 마하트마 간디는 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은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정확한 말입니다. 약자나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숙인에게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며 배려를 보이는가, 아니면 무례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같은 환경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 무례하고 폭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존중을 보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약자를 대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몸짓도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단순히 친절한 말투를 넘어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지, 혹은 약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의식하며 가식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주변 인물을 관찰하기.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들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과 주로 어울린다면 그들 역시 비슷한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면 그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들의 성격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친구들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그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투, 태도, 배려심 등이 앞으로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친구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정성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만약 그들의 관계가 얕고 형식적이라면 이는 상대방의 대인 관계 성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래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신뢰와 충성심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관찰을 통해 상대방을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찰 방법들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이나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관찰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맥락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이나 배경이 있을 수 있으니 섣부른 판단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관찰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위에서 설명한 3가지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음으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5가지 핵심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베푸는 태도 관찰하기. 둘째, 화가 났을 때의 모습 관찰하기.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관찰하기. 넷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관찰하기. 다섯째, 주변 인물 관찰하기.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관찰과 판단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찰과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의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